네, 행복한 한가위 연휴 보내고 계신지요? 네, 권유경제 유일환입니다. 사실 제가 한 20년 남짓 그러니까 뭐 이 시장을 떠난 적도 있었고 뭐 취재를 해오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저평가되어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런 끊이지 않는 그 질문이 참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단의 리스크, 위험, 이런 지정학적인 뭐 위험이 크다. 다들 이제 저도 초년 시절에는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생각했었고, 전쟁이 날 수도 있다니까 뭐 그 시장이 그런 나라의 주가가 많이 오르겠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요 근래 몇 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이제 피상적인 모습일 뿐이고 그럼 진짜 그 내부적인 구조적인 뭔가 문제점은 무엇냐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2018년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거를 거버넌스라는 거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물을 뭐 총망라한 그런 하나의 실체일 텐데 이거를 좀 이렇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어떤 시장과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역할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우리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참 재미가 없겠구나. 수익을 내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거의 뭐 저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마지막 업으로 지금 좀 제 목표로 선정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고민도 하고 있고 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수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 36%를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발표를 한 건데 강 PD, 네. 현대중공업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한대요.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 주가는 하루 이틀이라도 올라야 돼 내려야 돼요? 올라야죠.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두산인프라코어 주가가 어제 그 급등장에서 꽤 많이 빠졌습니다. 어저께 확인 안 했는데, 빠졌어요. 왜? 제가 이제 어려운 말을 지난번에 이제 우리 권유경제에서도 했었고 의무 공개 매수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는 그게 없다. 뭐냐면 현대중공업 지주에서는 그룹에서는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그 30%, 36%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략 한 뭐 40%, 50%, 60%를 주고 그냥 가져와 버려요. 그럼 나머지 36%를 뺀 나머지 64%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주주 간 지분 거래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몽땅 주고. 프리미엄이 몽땅 붙는다는 게 사실은 후진적이다. 이게 대표적인 증거인데.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64%는 전혀 그냥 방치돼 버리는 거죠.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느낌 오시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알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M&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은 그냥 보호받지 못해. 다 알아.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밀려버립니다. 네, 밀려버려요. 셀트리온 3사 합병, 이게 이제 어제 이제 공시가 됐습니다. 그젠가요? 예. 이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세 회사가 합치면 시가총액이 52조라는데, 그래서 저는, 주가가 좀 발표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그래도 따뜻한, 뜨끈뜨끈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냐 했는데, 셀트리온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예, 하락 마감했어요. 개장 조조 반짝하더니.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대주주가 현물 투자해서 만들고 나중에 이걸 이제 또 합치고
그 과정에서 이 3사를 또 이제 합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21년 말까지 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강성주주가 많고 일반 소액주주 중에서 강성주주가 많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그 회사 경영진과 지배주주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런 그 합병에 대해서도 소통을 어느 그룹보다도 더 잘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회사의 그룹의 어떤 그 마지막 그 거버넌스의 그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3사 합병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 이게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게 좀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아, 그래. 지배주주가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시장에서 이게 거래소 안에서의 그 주가는 누가 형성해요? 일반 주주들이 사고 팔아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모여서 시가가 되는 거고 시가가 모여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되는 건데 이 일반 주주들 간의 거래는 이게 셈법이 복잡해진 거죠. 이게 과연 이게 합병 과정이 이제 1년 넘게 걸린다는데 이때까지 내가 좀 진짜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관계처럼 내 계좌가 정말 제대로 보호받고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막 이제 의심이 드는 거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그룹들 분할하고 합병하는 거 보니까 일반 주주들이 탈탈 털리는 걸 많이 봤는데, 우리 셀트리온은 다르겠지? 야 설마? 그래 어떨까? 막 이제 명절 앞두고 이제 복잡해진 거죠. 주주들 그 일반 주주들 그 머리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 주주들의 계좌. 이 시장에서 우리 21세기 개미, 저는 이제 동학개미란 말을 뭐 가급적 안 쓰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그 동학 농민 전쟁의 그 참혹한 그 결말을 제가 책을 통해서 또는 이제 제 고장 사람들의 어떤 전해 내려온 얘기들 통해서 들어서 그 동학 농민군들이 최후가 어땠는지를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2020년의 동학개미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또 이제 염원을 담아서 또 이제 장명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좀 너무 좀 그 느낌이 안 좋아서 그 21세기 개미다 이렇게 제가 좀 이제 부르고 싶은데, 이런 그 수많은 개미들 일반 주주들의 계좌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보호해야 되냐? 뭐 나라에서 보호해야 되고 뭐 회사에서 보호해야 되고 아니면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그 기업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를 계속 이제 파 올라가다 보면 이런 일반 주주들의 계좌는 누가 보호해야 된다? 이사회. 이사들이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장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 또 그 상장사가 앞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배당을 어떻게 하고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사회. 이사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이사들이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를 다 똑같이 보호하는 게 상식이고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다라는 거죠. 상법 제382조의 3, 제가 이제 한가위 연휴를 맞이해서 법조문 하나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아주 쉬운 말이고 아주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다하라. 이게 이사의 충실의 의무예요. 딱 하나 있는, 우리나라 전체 법에 딱 하나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잡음과 문제점,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를 위하여 돼 있잖아요. 회사를 위하여. 그랬더니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이걸 토대로 대법원 판례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회사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떤 무형의 그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 회사, 법인. 그 법인의 계좌가 보호받으면,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이사가 일을 잘했다, 충실히 잘했다, 이렇게 판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사는
회사라는 법인의 이익에 충실하면 되는 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어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쓰여지고 있어요. 지난 30년간. 근데 이게 제 상식에 비춰볼 때는 회사를 위하여, 이 얘기는 회사를 구성하는 여러 뭐 직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뭐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주주잖아요. 주주. 그 회사한테 돈을 댄 사람들. 그 회사를 위하여 그러면 이 주주들을 위하여도 당연히 충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듀티 오브 로얄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고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영미법은 그렇게 간 지가 30년이 됐어요. 1980년 이후로. 그러니까 한 40년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아직도 대륙법이다 그래가지고 일본식 그 법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미법식으로 영국, 미국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일본 모델로 갈 거냐. 우리나라 이 시장이 국민연금이 120조, 130조를 쏟아붓고 있는 이 시장이 우리의 노후자금이 그 소중한 노후자금이 120조 투자되고 있는 우리의 시장이 자본주의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영미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일본식 자본주의로 갈 거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지금까지 판례는 어떻게 돼 있다? 회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바꿔야 된다?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전체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사실은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충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했지만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 지배주주의 어떤 그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특히 이제 자본 거래에 있어서 인적 분할, 합병, 뭐 상장 폐지, 뭐 공개 매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그렇게 좀 치우쳐져서 진행이 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 댓글에 아주 제가 참 감사한 댓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일이 댓글은 제가 달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좀 이렇게 제가 같이 공유해 볼 만한 그런 그 댓글, 권유할 만한 댓글이 있으면 가끔 이제 이렇게 한번 따로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유 선생님 꽤 오래 이 분야에서 기자를 하셨을 텐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가 하네요. 공정삼법, 공정경제 3법 도입하자고 하시면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 의결권, 포이즌 필 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주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어떤 토론이죠. 예. 자, 저는 이런 논의가 나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좀 전제 조건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의 어떤 기업 거버넌스는 뭐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토대로 하는 어떤 순환 출자라든가 뭐 계열사를 통한 어떤 지배력의 강화 뭐 이런 거를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사회가 심지어 사회이사들마저도 본인들을 임명한 지배주주를 위해서 지배주주의 어떤 이해관계에 치우쳐져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 자 그래서 이런 공과 사를 구별하는 그런 원칙이 저는 우리 기업 지배 구조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과 사를 구별하는 원칙. 뭐냐면 이런 거죠. 단적으로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샀어요.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샀어요. 그럼 그 자사주는 어떻게 쓰여야 됩니까? 당연히 회사 돈을 샀으니까 전체 주주를 위해서 그 자사주가 쓰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그 자사주의 저는 횡포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죠? 인적 분할하고 나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지배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다 쓰여져 왔잖아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잖아요. 이거는 공사 구분이 안 된 거죠. 공사 구분이. 공이란 뭐냐? 전체 주주를 위해서 그 자사주가 쓰이는 거죠. 회사 돈을 샀으니까. 근데 공사 구분이 안 돼서 즉 지배주주, 회장님을 위해서 그 자사주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쓰인단 말이죠. 이거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공사 구분이 기업 지배 구조에 들어와야 된다. 자, 공사 구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울어진 그 운동장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MOM, 머저러티 오브 마이너리티, 또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아까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사례. 의무 공개 매수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법적으로 뭐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방치되는 거죠. 그냥 지배주주 지분만 사와요. A 지배주주가 B 지배주주 지분만 사오는 겁니다. 의무 공개 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지배주주는 50% 프리미엄 받고 딱 팔고 장외거래로 한 방에. 일반 주주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사고 팔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불공정한 거죠, 게임이. 그 다음에 쌍방대리 문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뭐 연휴 동안에 가족들끼리 한번 좀 검색도 해보시고 쌍방대리가 뭐지? 뭐 이런 거. 뭐 검색 요새 잘 돼 있으니까 막 검색만 하면 금방 쫙 아주 자세히 쉽게 설명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입이 돼서 좀 이렇게 어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댓글 달아두신 차등 의견이라든가 포이즌 필이라든가 황금 낙하산이라든가 이것도 혹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도입할지 말지를 각 회사들이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에서? 그 이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사회의 그 기능, 이사회가 굴러가는 그 작동 시스템의 그 원리, 대원칙을 이렇게 공사 구분의 어떤 그 원칙을 딱 반영한 그런 룰로 좀 이렇게 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토대에서 자, 우리 이사회에서는 이번에 우리 경영진이 아주 뭐 이렇게 좀 너무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성과가 좋은데 이상한 애들이 와서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하니까 차등 의결권을 도입합시다 라고 토론해서 주주들한테 의견도 묻고 그래서 대다수가 찬성한다 그러면 도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막 하냐 마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업 지배구조 안에서 이사들이 공사 구분을 한 상태에서 대주주와 지배주주를 똑같이 보호하자 이런 큰 그 원칙을 세우는 상태에서 자,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 황금 낙하산 도입할지 말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382조의 사망이 과연 어떤 그 반향을 낳을지 한번 좀 이렇게 가족들끼리 한번 그 떡국 드시면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